흔히 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차원 속에 속해 있는 세상일까요? 공간이라는 3차원과 시간이라는 직선 모양의 1차원이 더해진 4차원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원의 면, 1차원의 선, 그리고 0차원의 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이라 정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제가 한참 진리에 대해 갈구하던 중에 만난 한 명의 귀인. 그 귀인이 말하길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 안에 극히 일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이며 그에 따른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5차원의 존재.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의 종말을 예견한 과학자들은 인류가 터전을 잡고 살아갈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 그리고 과학적 미스테리를 풀어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이주한 인류는 해피엔딩을 맞으며 영화가 종료됩니다. 인터스텔라가 개봉했을 당시 영화는 흥행했고 저 역시 새벽에 혼자 조조 영화로 당시 인터스텔라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길 이 영화는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메시지 덩어리의 영화라고 말했어요. 5차원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면서 영화 인터스텔라 후반부 장면에서 연출된 주인공 쿠퍼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고차원의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쿠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여있는 더 고차원의 공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터스텔라를 본 사람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그 고차원의 공간에서 쿠퍼의 딸 어릴 적 머피의 방 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 내 방 안에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겁먹었던 그 현상, 책들이 떨어져 있고 귀신이 무언가 신호를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흔적들, 모스부호로 전한 어떠한 메시지들, 자연적 기이한 현상이라고만 여겨졌던 그 현상이 더 고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해버린 미래의 쿠퍼 자신이 보낸 신호라는 것을 그 영화 후반부에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죠. 몇십 년 전의 과거이지만 고차원의 그 공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당연히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종의 정보 형태로 한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시 이 메시지를 전한 저의 그 귀인은 말했어요.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기에 시간적인 흐름이 더해지면 시공간이라는 4차원의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결국 시공간의 차원인 4차원의 공간인데 만약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고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는 그 존재, 우리 눈과 귀,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고차원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어린 딸 머피에게 내가 우주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던 그 장면처럼 고차원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였습니다. 직감,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 속에서 또는 문득 책 한 권이 눈에 띄어 그 책을 미친 듯이 그 자리에서 읽어나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던 행크TV의 송 사무장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포인트를 직감적으로 눈치채서 계속해서 그 포인트를 선택해가는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보고 원하던 그 현실이 내게 와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처럼 그렇게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문득 최근에 밀리의 서재 어플을 다운받아 출퇴근길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문득 밀리의 서재를 깔아야겠다라는 직감에서 그렇게 시작
시작해서 어플을 다운받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어떤 책 한 권이 그 순간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편이었는데요. 이 책을 펴든 순간부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책을 마구마구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책 안에서 하나는 세계, 세계는 하나라는 이 메시지가 문득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거듭 전하고 있는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책 속에서 이 문장이 저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0차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0차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여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없고 시간의 차원도 없다. 이 세계는 시간과 무관한 그저 점의 세계. 점의 수학적 정의는 크기를 갖지 않은 최소의 단위이다. 이처럼 0차원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크기도 갖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다. 시간, 공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어떤 존재일까? 그는 아마도 세계 그 자체일 것이고 그가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세계는 나다. 나는 세계다. 저는 여기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더 높은 차원, 고차원의 세계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원보다 2차원이 더 큰 세계이고 2차원보다 3차원이 더 거대한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렸고 0차원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은 시간이 0이고 공간이 0인 동시에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0차원에 존재하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 존재는 모든 것이자 모든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결국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존재로 하나하나의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고차원의 공간이나 아니면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어느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점으로, 그리고 그 점은 곧 이 세계의 전체이자 우주로 그렇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이자 전체, 그리고 이 세계의 전체는 또 각각의 한 사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눠 그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하나의 카르마가 생겨나게 되고 이 세계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생각, 감정 자체가 또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 이 전체의 우주이자 신 그 자체니까 말이죠. 만약 지금까지 스스로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되돌려보면서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